2025년 10월 13일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늦을 대로 늦었고 반년은 벌써 지났습니다. 상당히 개같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얼리 액세스가 나온 게 어디입니까? 벌써 수십 시간째 플레이해보고 느끼는 건데 결국 하프소드를 평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모와 EA 빌드를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좋아졌고 어떻게 조졌는지를 알아봅시다. 일단 게임 가격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애초에 얼리 액세스 아닙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태 모든 게임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 보통 얼리 액세스 게임들은 사실상 정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돈 받고 파는 게임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하프소드도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했다는 건데 이때까지는 몰랐죠. 제가 데모라는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였다는 걸. 27,000원?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약 18달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임에 2만원 선을 넘어서 3만원 가까이 하리라곤 생각도 안 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런 건가? 이 돈이면 더 포레스트, 툼레이더, 래프트, 아크 서바이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들은 더 싸요. 이런 게임들보다도 비싼 거면 그 값을 하겠죠? 그렇죠? 게임 인트로가 생기면서 정확한 배경 설정이 드러났습니다. 15세기 중세 독일 프랑켄부르크에서 벌어지는 결투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데 귀족의 존재와 여관, 상인, 공방, 그리고 용병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프랑켄부르크는 전형적인 중세시대 귀족의 영지로 보입니다. 게임 설정상 당시 영주로 추측되는 남작이 마을에 의도적으로 한량들을 모아놓고는 싸움을 붙이는 무법지대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작이 심심했거나 바퀴 세계관처럼 패대가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끼고 있던 궁정광대가 아부를 잘 떠눠서 그랬겠지요. 그리고 플레이어인 우리는 한창 싸움꾼으로 넘쳐나던 프랑켄부르크의 발을 들인 지나가던 모험가였던 것이죠. 인트로와 얼리 액세스 출시 전 풀린 로어들을 종합해서 추측해본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프로그레션 모드를 처음 시작할 때 여관 주인이 모험가인 우리를 반기는 것과 여관 주인이 가끔 주는 소일거리로 돈을 버는 퀘스트, 내일마다 여관에 와서 싸움꾼을 모집하는 광대,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싸움 좋아하는 한량, 주인공이 싸울 만한 상대를 찾으러 온 스토리라고 하면 나름 그럴싸하게 게임의 설정이 이해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중세 유럽 바퀴도가 되겠습니다. 밥 먹듯이 휴지하지는 않으니 걱정 맙시다. 때 못때 존재하던 컨텐츠를 빠르게 훑어만 봅시다. 1대1 자유대전 프리모드에서 하는 4인 개인전 카니지, 5인 개인전 스포일러스, 3대3 팀전 스몰 부어트, 1대4 브레이브 스탠드, 명목상 캠페인 모드 건틀릿, 무한 모드 어비스, 이 정도가 끝입니다. 프리모드가 질리면 건틀릿을 하러 가면 되고 그마저도 질리면 어비스를 하고 그것도 질리면 뭐 할 게 없네요. 이제 얼리 액세스 빌드를 봅시다. 자유롭게 장비 커스텀을 할 수 있으면서 1대4를 넘어서 1대5까지도 가능한 프리모드, 건틀릿을 계승한 더 많은 모드와 맵을 포함한 프로그레션, 그냥 적들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저승의 귀신들과 싸울 수 있는 어비스, 심지어 깨물기까지 합니다. 데모 콘텐츠를 설명한 것보다 더 짧게 요약하긴 했지만 사실 볼륨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새로운 맵들에는 특이한 기믹이 생겼고 바론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더욱 오래 걸립니다. 프리 모드는 데모 때와 달리 한정된 장비 프리셋을 벗어나 다양한 장비를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자기 손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죠. 데모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신입니다. 데모의 프리모드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느꼈을 겁니다. 무기는 자유롭게 선택이 안 돼서 가차를 돌려야 하고 심지어는 갑옷마저 입는 부위가 다르고 무기 디자인도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거슬렸습니다. 갑옷 괜찮게 입은 줄 알고 시작했더니 등이 다 뚫려 있고 원하는 무기는 계속 안 나오고 막상 잘하고 있었는데 하필 갑옷 어떤 부위에 맞아서 지고 도전적으로 플레이 해보려고 좀 약한 무기 들고 갔더니 NPC가 비겁하게 더 좋은 무기 들고 오고 싱글 컴뱃 말고 다른 게임 모드를 하자니 이것도 랜덤입니다. 나는 카니지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스몰 부어트만 뜨는 건지. 그래서 원하는 게임 모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싱글 컴뱃을 돌려야 하는데 실수로 죽었다? 그럼 장비부터 다시 가차 돌려야 합니다. 열받고 억울한데 어쩔 수 없죠. 얼리 액세스 프리 모드를 봅시다. 일단 장비 착용의 제한이 거의 없어집니다. 벗는 것도 자유, 입는 것도 자유, 무기를 드는 것도 자유, 빈손인 것도 자유, 1대2를 넘어서 1대5도 가능하고 이대로 난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뭐 더 없냐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얼리 액세스의 프리 모드는 앞서 말한 걸 제외하면 단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영상 내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얼리 액세스 빌드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프로그레션 모드는 이름답게 최고 레벨까지 진행하는 모드입니다. 거지부터 시작해서 기사를 넘어 영주까지 올라갈수록 적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프로그레션 모드에 들어가면 여관 화면이 처음 나타날 것입니다. 각각의 버튼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트, 중앙의 광대입니다. 메인 컨텐츠인 대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장비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험으로 걸어놔 나중에 캐릭터가 리셋되었을 때 해당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레인, 허수아비로 연습을 하거나 같은 랭크대의 NPC와 스파링을 할 수 있고 또는 용병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머시너리, 용병을 고용하면 활성화되는 기능입니다. 용병에게 돈을 주고 다인전에서 같이 싸워주는 아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병도 죽을 수 있으니 참고합시다. 크래프트 아머, 현재 가진 방어구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트 웨폰, 직접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무기의 커스텀에는 제한이 좀 있는 편이지만 NPC가 들고 나오는 무기보다는 더 손에 맞는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스트, 휴식을 취해 시간을 넘기거나 캐릭터를 리셋할 수 있고 가끔 주어지는 자비를 하며 푼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객집으로 데려다주기 같은 거 말이죠. 새로운 맵들도 생겨났습니다. 실내 내빈 저장고,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물이 나오는 골목, 익숙한 그 아레나 야드, 울퉁불퉁한 지형의 숲, 함정이 존재하는 홀, 마을 뒤편 진흙탕의 슬럼, 맵마다 기믹들이 존재하며 전투 중에 이 기믹이 변수로 작용해서 이걸 이용하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골목 맵에서는 앞서 말했듯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숲에서는 언덕길이 존재해서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벌집이 스폰되기도 하는데 이걸 부수면 벌이 튀어나옵니다. 위험하니까 건드릴 때는 조심합시다. 슬럼은 진흙탕 바닥에서 싸우느라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진흙은 아닙니다. 카메라 모드로 맵을 잘 보면 홀에서는 기둥마다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잡고 내리면 천장에서 게다가 데미지 판정이 강하게 잡혀있는지 그냥 무기로 튕겨내서 맞춰도 알아서 쓰러집니다. 저장고는 말 그대로 창고라 별거 없지만 맨손 격투가 아닐 시에는 무기가 스폰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손으로 잡고 휘두른다는 선택지도 존재해서 맨손 격투일 때는 반칙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반칙패는 없습니다. 싸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죠. 규칙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서클, 저장고 맵 전용 규칙으로 원 바깥으로 나가면 패배 처리됩니다. 넉다운,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퍼스트 블러드, 넉다운과는 달리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패배입니다. 모드마다 랜덤으로 정해지는 규칙으로 카니지에서 퍼스트 블러드 룰이 적용될 수 있고 1대1에서 넉다운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션에서 할 수 있는 매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듀얼, 데모 때처럼 익숙한 1대1 대전입니다. 더블, 2대2 대전입니다. 부어트, 데모 때처럼 3대3 대전입니다. 더블, 부어트는 용병이 없으면 혼자서 싸워야 되니 조심합시다. 챔피언, 체급이 강한 NPC와 싸우는 1대1입니다. 브롤, 무기 들고 싸우는 듀얼과 달리 갑옷도 다 벗고 오로지 주먹으로만 싸우는 맨손 격투입니다. 라이엇, 데모의 브레이브 스탠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1대5를 상대해야 합니다. 랜덤 맵, 랜덤 룰, 랜덤 매치,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여러 가지 싸움을 골라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랭크 프로그레스, 즉 랭크 진행도가 위에 존재하는데 싸움을 이길 때마다 진행도가 상승합니다. 이 진행도를 다 채우면 승급전인 토너먼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총 7번의 대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번 이길 때마다 적이 1명 추가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전에서는 챔피언급 적이 추가됩니다. 이걸 전부 이기면 랭크가 오르고 그에 따라 보상도 주어집니다. 로드 랭크의 토너먼트는 다르게 진행되는데 새로운 맵인 로드홀이 배경입니다. 기사급의 적들이 평범하게 스폰되다가 마지막에는 바론이 스폰됩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왜 이리 못생겼죠? 머리에 깃털이나 아니면 견장이라도 달아주지 바론치곤 멋이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미쳐버린 무기 크기와 챔피언 체급 그리고 기사 2명이 호위하는 전투입니다. 이 마지막 토너먼트까지 클리어하면 보상으로 1000페니 바론 갑옷 1개가 언락됩니다. 얼리 액세스에는 바론 캐릭터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로드 랭크에서 계속해서 진행도를 올려 토너먼트를 플레이할 수 있고 한번 클리어할 때마다 바론 갑옷을 하나씩 줍니다. 데모의 바론 캐릭터가 후지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오히려 도전 욕구를 자극해서 마음에 듭니다. 다만 조심합시다. 데모의 건틀립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으면 바로 어비스로 쫓겨나기 때문이죠. 프로그레션의 어비스는 좀 다릅니다. 우선 프로그레션에서는 시간 개념이 존재합니다. 매일 밤 매치를 하지 않고 여관 화면으로 돌아가면 어비스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점쟁이는 프로그레션을 플레이하면서 여태 죽였던 NPC의 수를 세줍니다. 이 점쟁이에게서 인당 10페니를 내고 죽은 귀신들을 테마받거나 아니면 어비스로 가서 귀신들을 한 번 더 죽이고 직접 테마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으면 굳이 안 죽여도 되는데 만약 실수로 프로그레션 도중에 죽었다면 여태 테마 안 하고 쌓아놨던 귀신들을 모두 다 죽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복한 NPC들을 처형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다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션 모드에는 페니히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싸움에 이겨서 돈을 벌거나 자비를 해서 벌 수도 있고 장비를 주워 팔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맵마다 랜덤하게 아이템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 가끔 싸움이 끝나고 맵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네요. 특히 어비스에서는 가치 높은 아이템이 자주 나오니 어비스에 갈 일이 생겼다면 한번 한탕을 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리 액세스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걸 감안해도 결국에는 돈 받고 파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게 평가도 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프리모드부터 이야기해봅시다. 개판입니다. 장비를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거 빼면 프리한 부분이 전무합니다. 한번 문제를 하나씩 나열해볼까요? 프리모드는 맵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레션에서 맵이 여러 개인 것과 달리 프리모드에서는 야드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프로그레션에서는 여러 랭크를 아울러 맨손 격투를 이따금씩 할 수 있던 것과 달리 프리모드에서는 거지 랭크부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프리모드에서는 맨손 격투 1대1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왜? 프로그레션에서는 캐릭터를 만들 때 머리카락, 키, 얼굴까지 바꿀 수 있는데 반해 프리모드는 그냥 이 캐릭터 고정입니다. 아니 왜? 프로그레션에서는 무기마다 등급이 오르며 무기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프리모드에서는 정해진 무기밖에 못 씁니다. 아니 왜? 사실 이건 해결이 가능한데 상인에게 보험 기능으로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보험을 달아두게 해서 나중에 프리모드를 할 때 보험에 들어둔 장비를 프리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왜? 왜? 그냥 처음부터 장비를 다 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장비 다 주고 찾기 힘들면 검색 기능이라도 넣어놔서 찾을 수 있게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어쩌면 입력 기능이 없는 게임이라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캐릭터 이름은 입력이 가능한데요? 프리모드 이름값을 하려면 이름답게 자유롭게 풀어줬어야 하는데 프로그레션에만 좋은 컨텐츠를 다 몰아준 기분입니다. 사실 데모도 처음 시작하면 기본으로 설정된 게 건틀릿이었죠. 보여주고 싶은 걸 메인으로 만드는 건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메인 컨텐츠에서 해금해야 자유 모드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건 이게 월드박스 같은 샌드박스 게임도 아니고 하다못해 최종 보스 깨면 보스캐 해금시켜주는 격겜도 아니고 그냥 인질 잡은 거랑 다를 게 뭡니까? 때 못돼도 건틀릿을 클리어해야 바론 랭크를 줬지만 그건 최종 컨텐츠니까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지. 이건 기본 장비의 자유도를 없앤 경우 아닙니까? 프리모드를 프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때 못돼 얼마나 데미지 판정이 개판이었는지 저번 영상에서 호소했던 만큼 얼리 액세스는 좀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모든 캐릭터를 유리몸으로 만들어 하향 평준화를 만들었습니다. 주먹으로 그냥 젖해도 다들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다리를 걸어버리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건 사실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내 못대는 세워라 내워라 걸렸으니까요. 내 못대처럼 무기가 갑옷을 뚫는 일은 많이 줄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한 건지는 몰라도 무기를 휘두를 때 손목이 지랄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기를 잡는 손이 뭐 약해지기라도 한 건지 열에 9번 무기 휘두르다 놓쳐서 바닥에 무기가 끌리고 자빠졌고 심지어는 매치 시작하자마자 무기를 바닥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딜레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발차기는 데모때 얼마나 개사기였는지 아예 얼리 액세스에서 작정하고 발차기 기능을 죽여놨습니다. 여전히 하이킥은 가능하지만 발차기 간의 딜레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풀아머를 장착하면 그냥 이악 물고 기도하십시오. 넘어지는 순간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데모때는 그나마 기회라도 잡을 만큼의 기상 시간을 주었는데 여기서는 풀아머 입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기다리는 동안 컵라면도 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상대가 가만히 있어줍니까? 당연히 파운딩 하러 오죠. 안 넘어지면 된다고요? 데모때도 풀아머는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여기서는 넘어지기 더 쉬웠으면 쉬웠지 절대 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오토페리는 왜 끄는 기능이 아직도 없습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토페리는 공격이 예상될 때 게임에서 자동으로 예측 위치로 무기를 옮겨서 자동으로 방어 대비를 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건 고마운데요. 그냥 제가 방어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애초에 격투 게임이지 않습니까? 철권에서 자동 방어 써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린 그걸 핵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방어를 할 거면 내가 알아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오토페리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 굳이 필요합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반격을 못합니다. 내 멍청한 캐릭터가 들어오는데 한 세월 걸릴 공격을 막겠다고 억지로 손을 옮겨서 내 마우스가 말을 안 듣거든요. 전체적으로 데모 때보다 전투하는 맛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단점과 연계됩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에서 이 무기 저 무기 다 써봐도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무기를 써야 쉬워진다 같아버리는 형태라 안 쓰이는 무기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예, 말 그대로입니다. 이 미쳐버린 전쟁 범죄는 여기에서도 바론을 잡는 미친 성능을 자랑합니다. 새로 추가된 무기인 평고는 낮은 랭크 구간에서 엄청난 깡패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가 개사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자루긴 무기는 약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인게임에서 검동류는 전부 약해 빠져버린 손목과 합쳐져 엄청나게 약해졌고
도끼 종류가 그나마 쓸만하지만 도끼를 날붙이로 쓰는 것보다는 둔기로서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진짜 둔기인 포람, 포렉스 무기가 간접적으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제작진도 이걸 아는지 고랭크로 올라갈수록 상대가 장병기를 드는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바론 토너먼트에서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바닥에 장병기가 뒤덮여진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적어도 데모 때는 무기별로 상대법이라도 존재해서 그나마 플레이 방법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 얼리 액세스는 게임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무기를 써야 쉽다 같은 정석 메타가 고착화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진지한 문제인데 예로부터 요즘 똥겜은 재미도 없는데 그래픽카드만 높은 거 처먹는 일이 많았죠. 하프소드도 결국 이 부리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패치를 거친 덕분에 꽤 해결된 문제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10fps를 웃도는 발적화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지금 3060ti를 사용 중인데 중옵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게임을 못합니다. 다행히 개발진이 열심히 패치를 해준 덕분에 정상화가 조금씩 돼가는 중인데 여전히 얼리얼 고질병인 튕김 버그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PC는 건강하십니까? 하프소드로 사양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네 이 돈 주고 게임 할바에 27,000원 어치 KFC를 사먹을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프소드 게임즈의 패치 속도를 볼 때마다 게임 개발 하나는 진심이구나를 느끼며 자꾸만 게임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막히는 그래픽 덕분에 즐길 수 있는 레벨 디자인, 새롭게 추가되어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에 착 감기는 전투. 저번 영상을 보고 데모를 충분히 즐겼고 취향에 맞아서 정출까지 기다려지는 분은 글쎄요, 이 돈 주고 더 게임을 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메인 화면 생긴 꼬라지 말을 했던가요? 뭔 놈의 메인 화면에 배경 이미지도 없습니까? 스틸 이미지 넣고 블러 처리라도 하던가. 결국 요약하자면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구매해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직 패치는 예정되어 있고 게임은 미완성입니다. 언젠가는 제 값을 하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저는 하프소드나 더 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패치 때 또 봅시다.